자, 건축법의 기출문제 계속 풀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테마인 구조, 재료, 설비 이런 부분인데 특별히 제목은 중요하지 않고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보시면 자, 우리 건축법에서는 1번 건축물을 건축 대선할 때 설계자로부터 구조안전 확인서류, 구조에 관련된 확인서류를 별도로 받아서 착공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건물이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건축 허가 받을 때 내는 서류, 설계도 같은 서류 말고 착공신고 들어갈 때 추가적으로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2층 이상이면 제출해야 되는 거죠. 자, 기둥이나 보가 목구조일 때는 3층 이상인데, 자, 기둥이나 보가 목구조란 말이 없으므로 2층 이상이 해당되기 때문에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건물이 맞습니다. 자, 1000만 호표로 쟀을 때는 9m 이상이 제출해야 되는 거고, 9m 이상에 포함되는 거죠. 12m니까. 자, 건물 높이는 13m 이상 건축물이면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15m인 건물이면 제출 대상이 된다. 자, 건물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제출해야 됩니다. 1500이라고 했으니까 제출해야 되는 건물이고, 자,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는 10m 이상일 때 제출합니다. 10m 이상. 8m이기 때문에 요거는 기준 미단이므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착공신고할 때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설계자로부터 별도로 만들어서 제출해야 되는 건물 2층 이상, 연면적 200 이상, 다만 기둥이나 보가 목구조일 때는 3층, 기둥이나 보가 목구조일 때는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바꿔서 기준을 적용합니다. 두 개 먼저 하십시오. 자, 건물 높이 13m 이상, 1000만 호표 9m 이상 이렇게 두 개씩 짝을 져서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 10m 이상, 그 다음에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층이나 이런 제한이 없고 그냥 모두입니다. 모두. 국가문화유산, 본화 차양이 외벽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물들. 그래서 두 개씩 짝을 져가지고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뒤에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2층 이상 200제곱미터 이상, 건물 높이 13m 이상, 1000만 호표로 쟀을 때는 9m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10m 이상, 단독이나 공동주택은 별도의 사이즈 제한 없이 모두 제출 대상이다. 이렇게 해서 두 개도 마지막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번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2번. 자, 이건 지하층의 정의는 지하층은 한 층이 일부가 지하로 들어갔을 때 바닥에서부터 지표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면 지하층이죠. 자, 해당 층 높이가 3m고 바닥에서부터 지표까지 평균 높이가 2m 이상이므로 요거 2분의 1, 자, 2분의 1이면 1.5m니까 1.5m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2m 이상이면 그 부분에 들어가는 범위죠. 이거 지하층으로 봐야 됩니다. 자, 한 층 높이가 3m인데 3m 중에 2m 이상이 지하로 묻혀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2번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4m짜리 한 층 높이가 있는 층인데 바닥에서부터 지표까지 평균 높이가 2m 미만이면 4m의 2분의 1이면 2m, 2m 이상으로 이게 평균 높이가 나와야 되는데 2m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2m도 포함되지 않는 미만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하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한 층에 절반 미만으로 묻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하층이 아니라고 보시고 이건 지상층으로 보시니까 답이 2번입니다. 자, 3번은 해당 층 높이가 4m고 바닥에서부터 지표까지 최저 높이가 2m면 최저니까 이거보다 더 2m 이상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이것도 4m인 층에 2m 이상으로 묻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저 높이가 2m 이상이 2m이기 때문에 자, 이것도 3m짜리 층 높이가 있는 층이고 그 다음에 최저 높이가 2m이기 때문에 3에 1.5에 그보다 큰 2m가 최저 높이니까 이것도 2m 이상 묻혀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 층에 반 이상 묻혀 있고 이것도 3m고 1.5m 이상으로 평균 높이가 묻혀 있으니까 지하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2번은 지하층이 아니라 지상층으로 봐야 되겠죠. 한 층 높이에 2분의 1 이상 묻혀 있는 기준에 안 맞습니다. 이게 2분의 1보다 미만이므로. 자, 3번. 지하층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지하층은 건물 층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X입니다. 1번 틀렸습니다. 자, 우리가 지하 2개 층, 지상 10개 층, 그러면 이거 10층짜리 건물이라고 부르지 12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가끔 수험생 중에서 혼동하시는데 63빌딩, 여의도에 있는 63빌딩은 지상 60개 층, 지하로 3개 층입니다. 63빌딩의 법정 층수는 60층짜리 건물입니다. 63빌딩은 60층짜리 건물로 우리가 보시는 게 맞습니다. 지하 3개 층, 지상 60개 층 건물이라서 63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이제 과거는 63빌딩이라고 불렀었죠. 지금 이제 그 빌딩 이름이 바뀌었는데 자, 그래서 63빌딩이라고 과거에 부르던 그 여의도 빌딩은 60층짜리 건물로 봐야 됩니다. 이 조항에 근거해서
지하층은 건물 층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X고. 자,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된다. 자, 그렇죠. 자, 우리 용적률 산정할 때 지하층 면적, 지상의 주차용 면적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초고층 건물의 피난구역, 그 다음에 그 11층 이상 건물이고 경사지붕 아래 설치된 대피공간 이런 것들은 용적률 연면적 산정할 때 제외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자, 우리가 지하층의 면적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 용적률 공식상 연면적에서 제외됩니다. 지하층, 지상의 부속용도 주차장 면적, 초고층 건물의 피난 안전구역 같은 면적, 그 다음에 11층 이상 건물이고 11층 이상의 층의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경사지붕 아래 설치된 대피공간 면적은 용적률 그 연면적 계산할 때 제외되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자, 일단 그냥 공부하실 때 용적률을 계산하는 공식에서 연면적에서 지하층하고 지상의 부속용도 주차장 면적 같은 거 대표적으로 두 가지는 제외된다. 이런 거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질문, 이건 폐지된 질문입니다. 이 문제가 옛날 문제인데, 자, 건축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물에서 지하층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건 과거에 있었던 조항이고, 지하층을 설치할 건지 안 할 건지는 건축주의 자유입니다. 자율로 정하는 거지 지하층을 일정 규모 이상이면 설치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의무 규정. 이건 폐지된 조항이니까 참고로 그냥 보시 바랍니다. 정답은 일단 2번으로 봐야 되겠죠. 2번이 맞습니다. 자, 4번은 지하층 정의네요. 아까 2번 문제 보호랑 같은 부분입니다. 지하층은, 자, 바닥의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부터 지표까지 평균 높이가 당의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 되는 거죠. 2분의 1 이상만 되면 되기 때문에 3분의 2가 기준 아니고, 그래서 바닥에서부터 지표면까지 이 평균 높이가, 이거 평균 높이로 해석하셔야겠습니다. 평균 높이가 당의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이렇게 돼야지 지하층의 정의니까 이 기준 자체가 안 맞습니다. 3분의 2 이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지하층의 바닥에서부터 지표면까지 높이를 따질 때 이 가장 높은 높이를 기준으로, 이게 높이가 서로 다른 경우도 있죠. 그래서 지하층 같은 이렇게 경사진 지붕 아래 지하층이 묻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평균 높이, 평균 지표면을 가지고 판정하는 거지, 가장 높은 높이를 기준으로 지하층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평균 지표면 높이를 계산해서 이 평균 높이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평균 높이를 계산해 가지고 이 평균 높이를 별도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가장 높은 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지하층을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는 정답을 우리가 2번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자, 우리 고층 건물, 우리 초고층 건물 같은 경우일 때 특히, 자, 층수가 63층, 지상 63층이라는 얘기겠죠, 이거. 근데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이 문제 출제하신 분들도 63빌딩을 63층으로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이게 63층이 나왔다는 거는 지상 63개 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63빌딩은 현재 이제 지상 60층, 지하 3개층이므로 63빌딩은 일단 지상 60층짜리 건물이고, 자, 이거는 이제 63빌딩보다 3개층 높은 64층짜리 지상층 63층이면 여기 초고층 건물에 들어가는 거죠. 자, 초고층 건물은 50층 이상 또는 건물 높이가 200m 이상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63층에 들어가므로 지상 63빌딩 63층짜리 건물이기 때문에 요거는 초고층 건물이므로, 초고층 건물에는, 자, 피난층 1층이나 옥상 같은 층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 안전구역을, 다른 거 필요 없고 63층이므로 초고층 건물이고, 초고층 건물에는 피난 안전구역을 지상으로부터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규정들이 있었죠. 초고층 건물의 피난 안전구역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은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초고층 건물 나와야 되고 30개 층 나와야 되고 1개 층 이상씩은 1개 이상씩은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해야 된다. 정답을 4번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은 우리 앞에 1번 문제랑 동일한 문제입니다. 착공 신고할 때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건축주가 설계자한테 부탁해서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제출해야 되는 건물이 아닌 것은, 자,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모두 우리 앞에서 본 게 있으니까 모두 제출해야 됩니다. 자, 처무 높이는 9m 이상부터 제출하는 거죠. 9m 이상이니까 10m면 제출해야 되는 거죠.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10m 이상이면 제출한다. 그럼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10m 이상이니까 10m부터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지금 목구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구조가 기둥이나 보가 목구조일 때는 3층 이상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500제곱미터 이상에 들어가야 되므로 두 조건은 안 맞으니까 뭐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자,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이므로 규모에 관계없이 제출을 모두 해야 된다.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모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목구조일 때는 500제곱미터 이상에 들어가든지 3층 이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두 가지에 모두 안 맞으니까 제출 대상이 아니다. 4번입니다. 답이. 자, 6번. 자, 이 문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우리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1번이 노대. 자, 우리 노대라는 게, 자, 우리 아파트에 설치된 발코니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슬로 짜고, 이게 이슬이 맺히는 그런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노대라는 것은,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3층, 이게 2층 이상인 층에 노대가나 발코니 같은 걸 넣었을 때는 난간을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1.2m 이상으로 난간을 설치되는 게 1번이 지금 맞습니다. 그 1번 지문의 원문은 건축물에 2층 이상 층에 이런 노대 같은 게 설치됐을 때는 사람이 그 노대 나가서 활동을 하므로 떨어지지 않게 1.2m 이상으로 난간 같은 것들 설치해서 사람이 허리 높이 정도 이상으로 1.2m니까 난간을 설치해야 되는 규정이 의무 규정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1층은 설치하는 게 아니라 2층 이상부터 노대 같은 거 설치했을 때는 노대 그 주위에다가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게 난간 손잡이 같은 거를 설치해서 안전 같은 거를 대비해야 되는 규정이니까 1번이 맞습니다. 자, 2번은 좀 어려운 조항인데, 자, 이거는 5층 이상의 전시장이 아니라 5층 이상의 문화 및 집회 시설 같은 게 설치되어 있을 때는 옥상 광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문화 및 집회에서 전시장과 동식물원은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건축물의 5층 이상의 문화 및 집회가 설치되어 있을 때는 옥상 광장 같은 걸 설치해야 됩니다. 근데 전시장과 동식물원은 제외라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 전시장은 제외되어 있다. 이렇게 기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2번 틀렸습니다. 1번이 정답이고 2번은 잘못됐습니다. 자, 5층 이상의 층에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게 설치되어 있을 때는 자, 옥상에다가 피난광장 같은 걸 설치해야 되는데 전시장이나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은 우리 헬리포트는 11층 이상 건물입니다. 그래서 요건 맞아요. 12층이기 때문에 11층 이상인데 11층 이상 부분의 모든 면적의 합이 자, 이게 11층 이상인 층의 면적 합계가 10,000제곱미터 이상이고 평평한 지붕일 때 헬리포트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헬리포트는 11층 이상 건물로서 11층 이상 부분의 면적의 합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 나오셔야 돼요. 10층 이상이 아니라 11층 이상 부분의 각 층의 면적의 합계가 10,000제곱미터 이상이 나와야지 옥상이 평평한 지붕일 때 헬리포트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요건 3번 질문 잘못됐습니다. 자, 4번은 자, 이게 지하 부분에다가 이런 전시장 같은 걸 만들었을 때 천정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규정들은 뭐냐면 요거는 3,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3,000제곱미터 이상 공연장, 전시장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3,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연장, 전시장, 관람장 같은 것들이 지하에 설치되어 있을 때는 지하 쪽으로 불이 났을 때 연기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천정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만드셔야 됩니다. 이건 3,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연장, 전시장, 관람장 같은 경우가 천정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사이즈가 잘못됐습니다. 자, 5번 지문은 여기 건물의 5층이 판매시설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그리고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경우에는 지상으로 통할 수 있는 옥의 피난계단, 건물 외벽에다가 철제 피난계단 같은 거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 기준 자체가 뭐냐면 요거는 3층 이상은 맞아요. 5층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종 근린 생활 중에서 공연장 300 이상, 문화 및 집회 중에서 공연장, 그 다음에 그리고 위락시설 중에서 주점 같은 겁니다. 자, 이게 보시면 이 판매시설 같은 경우는 요 300제곱미터 이상 들어가더라도 옥에 피난계단 설치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자, 이게 건축물이 3층 이상의 문화 및 이종 근린 생활 중에서 공연장으로 300 이상, 추가적으로 문화 및 집회시설 중에서 공연장으로 해당되는 것들, 그 다음에 주점, 이런 것들이 300 이상이면 이 옥의 피난계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판매는 옥의 피난계단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5번 질문은 3층 이상의 이종 근린생활 중에서 공연장 300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중에서 공연장, 그 다음에 주점, 위락시설 중에서 주점으로 300 이상 이런 것들이 옥의 피난계단 대상이고 이 판매시설은
이게 피난 계단이 아닙니다. 우리 판매시설 백화점 같은데 외벽에 피난 계단 같은 거 있는 거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5개 피난 계단 설치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세부 기준 같은 것들을 다 이렇게 기억하려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 참고로 이 문제는 보시고 1번 난간 설치 기준, 3번 헬리포트 설치 기준 두 가지 정도는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7번 문제. 자, 건축물의 가구, 세대 등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 자, 우리 옆방에 소음이 들리면 안 되는 건물들이 있죠. 경우가 아닌 것인데 숙박시설 우리 저기 호텔 같은 데 들어가서 옆방 소음이 들리면 안 되는 거니까 소음 방지용으로 경계벽 세워야 되고, 자, 공동주택 기숙사 침실,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 병실은 모두 맞고, 이 상점은 아닙니다. 상점은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 설치장이 아닙니다. 자, 요거는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소음 방지 경계벽은 다가구 주택이나 공동주택, 자, 다가구 주택 같은 원룸, 공동주택에는 각 세대 간 경계벽을 소음 방지용으로 해야 되고, 자, 기숙사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학교의 교실, 숙박시설의 객실, 자, 실자 붙은 것들, 침실, 병실, 교실, 객실은 벽을 소음 방지로 해야 됩니다. 자, 산후조리원, 그 다음에 다중생활설, 이종근린 생활설 중에서 이게 500 미만의 다중생활설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시원, 산후조리원, 그다음에 노인들 거주하는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설도 조용히 사셔야 되니까 소음방지 경계벽.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택, 실자 들어가는 거, 산후조리원, 이종근생중, 다중생활설, 노인들 거주하는 것들은 소음방지 경계벽. 그러면 여기 보시면 상점은 들어가지 않죠. 나머지는 다 포함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거는 소음방지 바닥. 자, 소음방지 바닥은 잘 보세요.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같은 주택, 또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거,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이런 게 소음방지용 바닥으로 시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제외한다. 이거 보십시오.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것은 사업계획 승인을 내줄 때 소음방지 대책을 세우기 때문에 건축법에서는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 문제가 혹시 문제로 뜨면 아까 여기 좀 전에 봤던 거 침실, 병실, 교실, 객실 같은 거 이런 거, 자, 이런 실자 붙은 것들은 소음방지용 경계벽 대상이지 소음방지용 바닥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의료시설의 병실은 소음방지용 바닥으로 설치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소음방지용 경계벽 쪽에 대상에 실자 붙은 것들, 산후조리원 이런 것들은 소음방지용 경계벽. 자, 반면에 사람들이 거주용으로 쓸 수 있는 것들, 고시원, 사이즈가 작은 거 500 미만의 이종근생 다중생활설, 사이즈가 큰 거 500 이상의 숙박시설 다중생활설, 오피스텔, 공동주택, 다가구주택은 모두 소음방지용 바닥으로 시공해야 되기 때문에 소음방지용 경계벽, 소음방지용 바닥. 자, 이건 아직 시험 문제가 안 나왔으니까 이 문제도 예상 문제로 보셔야 됩니다. 다음 중 소음방지용 바닥으로 설치해야 되는 건물이 아닌 것, 그러면 병실, 숙박시설의 객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범죄 예방 기준. 자, 범죄가 생기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죠. 특히 성범죄가 또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국토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건축물은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서 이게 창문 같은 것들도 우리 방범창 같은 거 설치하고 창살 같은 거 달아서 CC 카메라도 달고 이런 거 해야 되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학교에서 교실, 자, 우리 애들 같은 것들을 잘 보여야 됩니다. 자, 소매점 같은 거, 편의점 같은 것들이에요. 편의점. 자, 다중생활시설, 고시원도 이런 범죄가 생길 우려가 있죠. 숙박시설, 고시원도 마찬가지인데, 자, 문화 및 집회 중에 동식물원은 아니죠. 동식물원은 크게 범죄 우려가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5번을 답으로 보시고, 자, 범죄 예방 기준 보세요.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같은 거 주거용으로 쓰는 주택들, 소매점, 편의점,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자, 문화 및 집회 중에 동식물원은 제외하고 다른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같은 것들은 해당이 됩니다. 범죄 예방 기준. CC카메라 달아야 됩니다. 공연장이라든가 관람장 이런 것들. 교육 연구시설, 학교 같은 거. 도서관이나 연구소는 제외입니다. 자, 노인들이 거주하는 노자시설, 수련시설, 오피스텔 같은 것들도 범죄 우려가 있으니까 이 범죄 예방 기준을 따라야 되는데 이 동식물원 제외, 도서관, 연구소 같은 것들은 제외. 이것들 잘 보셔서 범죄 예방 기준을 따라야 되는 건물이 아닌 거 답이 5번입니다. 이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로서 특수구조건축물, 작년도에 엄청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그냥 제가 해설만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특수구조건축물이라는 게 있었죠. 건축법 규제를 세게 받는 거. 자, 특수구조건축물은
안전관리 예치금을 강화하는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는 건 없습니다. 이런 건 없습니다. 안전관리 예치금은 1000제곱미터 이상 건물이면 공사비 1% 정도로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해야 되는데 이걸 강화하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자, 특수고정건축물이 안전관리 예치금을 특별히 더 강화한다, 돈을 더 많이 낸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자, 대제한의 적용 규정을 변경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외벽의 중심선에서 3m 이상 돌출된 건물이 특수구조 건축물 맞죠? 그래서 이게 3m 이상 돌출된 건물,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20m 이상이면 특수구조 건축물이니까 이 3번 지문 자체가 맞는 지문으로 봐야 됩니다. 자,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15m가 아니라 20m 이상 건물이면 특수구조 건축물이 되어서 내진 등급 설정이 강화됩니다. 이거는 이제 20m 이상으로 적용해서 특수구조 건축물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 특수구조 건축물은 3m 이상 돌출된 건물,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20m 이상 건물이 특수구조 건축물이고 이 내진 등급 설정 같은 기준은 강화에 적용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5번에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착공신고 전입니다. 건축허가 신청 전이 아니라 착공신고 전에 구조안전에 관해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별도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착공신고 전입니다. 허가 신청 전이 아니라. 정답 우리가 이거 3번으로 보셔서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정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완전히 틀리다고 낸 문제입니다. 3번 기본 정의는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린 거니까 3번과 4번 정도는 설명을 제가 드린 거예요. 근데 나머지 1, 2, 5번 같은 경우는 아주 지역적인 지문이니까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번, 4번이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기본 정의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강의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